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소아 강박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년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전문가로 출연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는 아이들이 몇몇 있어요. 오늘은 그들 중 한 명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채 4돌이 안 된 꼬마 아가씨예요. 아주 작고 귀여운, 너무 안았을 때 너무 가벼웠던 거 생각나는데 일절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오로지 초코 우유만 먹는 문제 때문에 방송에 의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살펴보니 아이는 그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갖고 있었는데요. 늘 집안 한 구석에 자기 물건들을 가지런히 쌓아놓고 외출을 할 때면 작은 배낭에 그 물건들을 넣고 가야만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자기 물건들이 담겨져 있지 않는 배낭 없이는 절대 외출하지 않았죠. 또 가디건처럼 단추가 달린 옷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단추를 풀렀다 잠갔다 하는 행동을 반복도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코 우유만 먹는 게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아이의 건강 발달 측면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솔루션을 진행했고 다행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그 녀석이 보였던 그 다른 문제들 이게 좀 나아졌는지 혹은 더욱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답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거나 단추를 풀렀다 잠갔다 하는 식의 행동을 반복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강박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의 정도가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되면 강박 장애로 진단 내리게 됩니다. 강박장애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시작하지만 강박장애의 약 25%는 만 10세 이전에 발병하고요. 그 꼬마 아가씨처럼 만 5세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소화기 강박장애를 방치할 경우 약 50% 정도가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된다 하고요. 67%는 우울증, 그리고 25%는 사회공포증을 동반하게 된다고도 해요. 또한 강박장애의 증상이 호전되어도 불안과 우울과 같은 증상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박증은 주의 집중력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강박 증상이 있으면 학교 생활이나 학업에도 어려움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또한 강박장애는 틱이나 다른 신경학적 문제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박장애를 지닌 사람 중 많게는 30%가 일생 동안 틱장애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이렇듯 강박장애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강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강박장애, 특히 소아기에 나타나는 소아 강박증에 대해 살펴볼까요? 강박장애는 오랜 기간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을 반복해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아이는 강박 사고만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강박 사고와 행동 모두를 나타내기도 하죠. 강박사고는 원치 않는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것으로 이런 생각들은 아이에게 불안과 크나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강박 행동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의식, 예를 들면 손 씻기, 물건 모으기, 정리정돈, 반복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 특정 대상을 피하는 거, 이런 정신활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은 꽤 다양한데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나타냈던 강박 사고를 보면 자신이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혹시 집에 강도가 들어 자신과 부모를 해치면 어떡하나? 혹은 엄마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과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을 하거나 회사에 나가 있는 엄마에게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거는 그러한 강박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균이나 더러운 균이나 질병에 대해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손 씻기에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요. 대칭과 균형에 대한 강박이 있는 아이들은 이부자리에 각을 맞추고 필통 안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한 초등학교 아이들 중 몇몇은 금기시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강박사고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와 누나를 볼 때마다 벌거벗은 몸이 자꾸 떠오르거나 생식기의 냄새를 맡고 싶다라는 충동 때문에 심한 자책감을 느끼는 남자아이가 있었고요. 한 여자아이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엄마를 죽이는 생각이 수시로 들어 엄마에게 잔인한 말을 내뱉고는 울면서 엄마 미안해 라고 비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강박사고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신이 한 거짓말이나 잘못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박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생물학적 요인이라 함은 뇌 질환으로 인해 강박증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뇌신경의 조절력이 약해져서 강박 사고와 행동이 잘 제어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가족력도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목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인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었을 때 강박 증상이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네요. 강박장애를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부모님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강박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생에 예민하며 지나치게 깔끔한 부모 밑에서 청결을 강요받고 자랐다면 정리정돈이나 오염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한 아이가 떠오르는데 이 아이 역시 방송에 의뢰되었던 아이예요. 어머님이 청소,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이 아주 심한 분이어가지고 아이가 과자를 먹을 때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간식도 잘 안 주셨는데 과자나 빵 같은 거 먹을 때는 한 손으로 이제 접시 딱 받치고요. 옆에 그 돌돌이 테이프 클리너 있잖아요. 요거를 놓아두고 먹어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3돌 간 넘긴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러한 일이 꽤 익숙한지 조심스레 이렇게 과자 먹더니 그 다음에 능숙하게 돌돌이 집어가지고 자신의 옷과 바닥 주변을 치우더라고요. 일상생활 관찰 영상을 보면 아이와 엄마 모두 돌돌이를 항상 옆에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아이가 청결 강박을 갖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너무 경직된 환경에서 성장하였거나 매우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였을 때도 불안을 통제하고자 강박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편치 않은 가정 환경이 강박증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강박장애 치료는 올바른 가정 환경을 구성하고 제대로 된 양육 태도를 갖추는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박증이 있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첫째, 비난과 꾸지람은 금물. 강박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결코 부모를 일부러 괴롭히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박 증상을 나타낼 때 꾸짖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아이의 불안을 들어주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알려주기. 강박장애는 나름대로 불안을 다루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불안을 감소시키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부모님은 아이가 불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에게 공감해주는 것과 더불어 근육이완법, 심호흡법 이런 것들 배워서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세 번째, 부모 자신의 태도와 가정규칙 살펴보기. 혹시 너무 엄한 규칙과 지나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통제력 그리고 완벽주의는 강박장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전문가와 협력하기. 강박장애는 전문가의 도움과 개입이 꼭 필요한 장애입니다. 전문가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님과 협력하여 아이가 치료실에서 배운 방법들을 가정에서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박장애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인 강박장애의 경우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지만 소아 강박증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는 되도록 하지 않으며 인지, 행동, 놀이 치료를 통해 증상 개선을 도모합니다. 인지행동 놀이치료는 강박사고를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점검하고 이를 보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인지치료와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시킨 뒤 강박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을 사용하는 행동치료를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놀이와 접목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지행동 놀이치료와 함께 아이들의 증상과 발병 원인에 따라 정신역동 놀이치료가 실시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억압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정신역동 놀이치료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아 강박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디오 클립,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진행할 때 그 오디오 클립에 댓글로 어느 분이 강박에 대해서 다뤄달라 하셔서 강박증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육아나 놀이치료,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에 남겨두시면 이번처럼 정리해서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보연이었습니다.